안녕하세요. 1년 전 오늘이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하나는 사건 바로 다음 날 나온 뭐랄까 모든 걸 예측한 듯한 이코노미스트 기사고요. 다른 하나는 1년이 지난 지금을 분석한 글입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1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가? 당시 예측이 왜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는지 그 이면의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일단 표면적인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1년 만에 모든 게 뒤집혔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엄청난 결과가 정말 필연적이었을까? 아니면 한 개인의 극단적인 판단이 빚어낸 우연이었을까? 아직도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1년 전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다시 읽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 나온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행동을 두고 스스로의 몰락을 확정지었다. 그러니까 sealed his own downfall이라고 단언했잖아요. 이건 단순한 예측을 넘어선 수준이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코노미스트 분석의 깊이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이 사태를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 그런 걸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국 정치의 더 깊은 병폐, 즉 디퍼 멜러디가 드러난 증상이라고 분석했죠. 더 깊은 병폐요? 네, 그 병폐의 이름이 바로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상대방을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그 문화 말입니다. 잠깐만요. 더 깊은 병폐이자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분석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저 이번 일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기사는 이런 대통령의 일탈과 퇴임 후의 수사가 박근혜, 이명박,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패턴이라고 지적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이전 권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치적 적대감이 계속 쌓여왔다는 거죠. 아, 당신이 이 패턴을 이해하면 왜 이코노미스트가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수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 안에 그런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1년 전에 진단이 그랬다면 당신이 함께 보내주신 현재의 분석 자료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깊은 병폐가 조금은 나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반대입니다. 현재 분석 자료의 핵심은 정치 지형은 바뀌었지만 정치의 진용화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더 심각해졌다고요? 네, 이코노미스트가 1년 전에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셈이죠.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는 이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뎌냈지만 그 속을 골게 하는 양극화라는 병은 더 악화되었다는 아주 냉정한 평가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바령한 정신이 번쩍 드는 분석이네요. 시스템은 살아남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더 분열되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언급된 to seal one's downfall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이 말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결정타를 날리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결정타. 그렇죠. 즉, 계엄 선포는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이미 끓어오르던 양극화의 갈등에 스스로 불을 붙여서 파멸을 확정지은 되돌릴 수 없는 한 수였다는 분석에 무게를 더해주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지난 1년의 격변은 사실 갑작스런 사건이 아니라 예고된 결과에 가까웠다는 거군요. 한국 정치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가 결국 터져나올 것이고요.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극적인 정치적 변화는 있었지만 그 근본 원인인 분열과 적대감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 전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이런 질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사태가 한국에게 성찰하고 재정비할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분열과 적대감을 키우게 될 것인가? 그리고 1년 후의 분석은 우리가 후자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모두 살펴본 당신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흐름을 바꾸고 진정한 성찰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